사망자가 해당 소초에 근무한 병사는 맞고 직책은 상황병입니다. 근데 목선이 입항했을 당시에 상황 근무를 서지는 않았고 그 자리에 장관님이 계시긴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회의하는 자리에 와서 이걸 이따가 브리핑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고 A4지에 자필로 써서 가져왔습니다. 예, 휴가 중이던 한 육군 병사가 어젯밤 9시쯤 이 한강 원효대교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이 북한 목선 경계 실패 부대인 육군 23사단의 상황병이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사망자가 해당 소초에 근무한 병사는 맞고 직책은 상황병입니다. 근데 목선이 입항했을 당시에 상황 근무를 서지는 않았고 합동조사단이 현장을 확인했던 24일에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런 목선과의 연관성 또는 사망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놓고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놓고 수사하겠다. 이 국방부에 따르면 이 숨진 병사는 지난달 15일 북한의 소형 목선이 삼척항 입항 당시 근무는 했지만 사건이 벌어졌던 오전이 아니라 오후 근무였습니다. 신인근 대표님. 네. 그러니까 국방부 얘기는 이 목선 경계 실패와 이 극단적인 선택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거네요. 그러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이 좀 은닉하고 사실관계를 좀 숨기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제 그 전하규 그 공보과장이 이야기를 할 때 목선이 입항하는 당일날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목선이 아침 6시경에 입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날도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했다는 건 빠뜨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계 실패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레이더로 못 봤다. 또 뭐 TOD로 못 봤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일병이 실제로 그 레이더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관측병은 아니지만 그러한 초소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직접적으로 이제 이 군 그 상황 일지에다가 자기 스스로 타이핑을 해서 입력하는 상황병이에요. 그 관련자죠. 그런데 그 경계 실패를 했던 그 시점은 언제부터냐면은 목선이 육군의 경계구역 내로 들어왔을 때부터 경계 실패입니다. 자, 그런데 목선은 그 전날 오후 9시, 그러니까 21시에 삼척강 인근 3km에서 5km 지점에 정박을 합니다. 그것을 그 초소에서 발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1시에 정박을 했던 그 시간에 이 상황병도 당연히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2시까지 근무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관련자인 것인데 그거는 쏙 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어젯밤 9시경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 소방에서 먼저 초동 조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한 밤 10시경에 나갔어요. 그래서 수도방위사령부 헌병에서 조치를 하고 나서 그것이 지휘관들에게 쭉 전파가 된 게 언제냐? 밤 11시입니다. 밤 11시에 수도방위사령부 그리고 이 서울 인근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에게 전부 전파가 다 됐어요. 이러한 일이 있다. 23사단 병사가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전파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원래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통상적으로 속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안 나왔습니다. 우리 김종석 앵커도 국방부 출입해보셨잖아요. 당연히 나와야 되죠. 안 나오고 오늘 아침 SNS에서 보도가 되기 전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보도가 되니까 유튜브죠. 유튜브에서 보도가 되니까 부랴부랴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때 오늘 아침 9시에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10시간 동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 10시간 동안 알리바이를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부분이죠. 신 대표님, 그런데 전 궁금한 게 국방부가 이 극단적 선택과 이 경계 실패 문책의 연관성을 짓지 않기 위해서 이 해당 병사,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당 병사가 조사를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처럼 그 사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어진 전날에 경계 근무를 섰다면
이 조사 안 한 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조사하는 건 문제죠. 왜냐하면은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해서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했고 예. 그 합동조사단이 24일 날 네. 내려가서 저 삼척에 가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사는 22일 날 위로 휴가를 나왔어요.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애매한 부분인데 지금 육군의 발표에 따르면 이 병사는 관심 배려 병사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약한, 아픈 그런 병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관련자고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 그 최종 발표 때 관련자들 이 경기 실패를 했다. 그래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라는데 오늘 그게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친구는 휴가 복귀를 해서 부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부대 복귀하면은 나 관련자이기 때문에 그 굉장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때 제대로 합동조사단이 제대로 안 했는데 이것을 또 조사해봐야 되는 게 일부러 이 관심 배려 병사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 상황을 알겠습니다. 너무나 리얼하게 전달할까봐 빼놓은 건 아니냐라는 것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자유한국당 김영 의원이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렇게 방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군이 유독 투신한 병사가 휴가 중이었고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냐는 겁니다.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이 내용 나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 병사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마치 개인의 선택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춰졌으면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군에 온 병사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신인균 대표 주장은 일단 저희도 같이 한번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게요. 뭐 합리적 의심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얘기 그리고 국방부 브리핑이 왜 유독 이걸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조수인 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우선 이 경찰에서 오늘 그 발표를 한 걸 보면 숨진 병사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는 유서라고 적힌 글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군 생활 자체가 힘들다는 맥락이었다. 군 생활이 힘들고 또 적응을 못하는 내 자신이 싫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군에서는 질책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는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신인균 대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병사 같은 경우는 그 15일 날 입항하기 전날 밤에도 근무 태세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사라면 이 병사도 계급과 관련 없이 조사를 했었어야 옳지 않느냐. 그건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분하게 지켜보면서도 합리적 의심을 전혀 거둘 수는 없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야당의 주장이 그러면 저것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김영우 의원에게는 또 그건 또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뭐 일단 우리가 군에 대해서 사실 군이 그동안 조사한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 좀 신뢰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상황에서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으로 보면 일단 해당 부대에 근무하던 병사였고 또 배려 병사였고 그리고 또 당시에도 보면 물론 당시 어떤 발견될 당일날은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전날 근무를 했었고 등등의 사정을 보면 과연 이제 유서에 보면 단지 이제 뭐 군생활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단지 이거를 물론 뭐 일단 이제 해당 부대에서 조사하고 또 이제 국방부를 조사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좀 철저히 수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이제 군이 제대로 어떤 징계를 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또 아직까지 국방부 고위직에 대한 이제 수사에 대한 의문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문제는 군이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이 많은 의혹 또 국회에서도 의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상당히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소초병 얘기는 저희가 내일도 아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23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 주민들은 경계 허점을 드러낸 23사단을 질타하기보다는 지키게 나섰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23사단 지금 우리 국방부가 철수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해체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해체하는 게 아니고 국방개혁 2.0에 의해서 이 23사단 그리고 23사단 위에 있는 22사단 그리고 이 두 사단을 지휘하는 8군단 이 모든 것이 애초에 국방개혁에 의해서 해체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부대들입니다. 이게 예. 이제 한 내후년쯤에 해체가 완전히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사실은 이 군부대로 인한 어떤 그 경제 창출 효과도 꽤 크고요. 또 이렇게
군부대가 주둔함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뚫리는데 특히나 삼척 저 지역은 과거 울진 삼척 지구 무장공비 사건도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안보 불안 그리고 어떤 그 경제적 어떤 그 위해 요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23사단 또는 22사단 해체하지 마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해체는 무리입니까? 저희가 어떻게 봐야 돼요? 해체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확정 사항입니다. 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주목해 볼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한 장의 메모가 군 수뇌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누가 승인했는지를 가려줄 글쎄 이 사진이 결정적 증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김정봉 실장님. 네.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볼 텐데 그 전에 이 삼척항 인근이라고 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국방부 합참이 발표하기 전에 미리 다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삼척항 인근이라는 단어를 승인했다. 이게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공보실장이 합참 공보실장이 자필로 써가지고 합참의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 옆자리에 바로 국방부 장관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저 자필 서류를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삼척항 인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발표를 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관련 목소리 합참의장의 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최초에 그 17일 날 발표한 내용은 저희 공보실장이 자필로 적어갖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 승인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 장관님이 계시긴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회의하는 자리에 와서 이걸 이따가 브리핑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A4지에 자필로 써서 가져왔습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해명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6월 15일 아침에 그 목선이 발견됐었는데요. 그때 첫 발표를 해경이 했습니다. 삼척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군에서 발표했는데 제목은 있는 건 내용은 삼척항 방파제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무슨 대공, 무슨 고려 이런 걸 등등 해가지고 약간 흐리는 관행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썼다고 하는데 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예. 무심코 썼다. 그래서 질책을 했다. 근데 이 삼척항 인근이라는 걸 분명히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인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얼마나 논란이 키운 단어가 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합참의장이 이 내용들을 사실 길지도 않지 않습니까? 저것을 다 보고 승인을 했고 왜냐하면 관련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메모가 들어왔고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하면서 저걸 이제 다 읽어보고 오케이 사인을 했고 그러면은 지금 박한기 합참의장은 옆에 장관도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장관도 봤다, 장관도 승인했다라는 이야기 안 했어요. 자, 그러나 장관도 있었다라는 그 말이 모든 것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관이 있는데 장관도 관련된 이 사안에서 합참의장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장관 무시하고 이렇게 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왔는데 옆에다 쪽지를 주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지침받고 다시 하죠. 저 자리까지 가시는 분들은 결코 남에게 핑계를 대서는 저 자리까지 못 가요. 그래서 그러나 저 말을 들어보면 옆에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경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한기 합참의장 동시에 다 알고 있었고 또 그 두 사람이 인정한 브리핑 내용이다. 즉 인근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 군 수뇌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타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듣고 오시죠.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고 또 근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고 조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외교안보 라인 계속 교체하라고 하는데 일단 본인의 거취를 대통령한테 맡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면권자가 대통령에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저는 신인균 대표 설명을 들으면서 이번 사건을 좀 복기를 해봤습니다. 예. 6월 15일 날 우선 삼척항에 접안했다.
이렇게 최초 보고가 됐습니다. 해군 해경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접안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표류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 이후에 합참의 지하 벙커에서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군 수뇌부 그리고 조금 전에 그 PG라고 하죠. 프레스 가이드라인. 이 작성한 합참 공보실장이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일 날 군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문제의 삼척항 인근 이 표현이 처음 쓰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합참 공보실장의 메모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 메모 삼척항 인근이라는 군에서 쓰지 않는 이 단어 표류 중이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런 주장하기 위한 이런 단어가 예.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까지 보고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진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이렇게 바꿨는지 이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방장관은 자신의 거취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23사단 소초병 이 극단적 선택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내일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 속보 들어온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